남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달콤살벌 토크쇼.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취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직업을 구하고 또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립통일교육원 산하 경남통일교육센터 오태겸 위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며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통일교육센터의 오태겸입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 자립지원협의회 회장으로도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분들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탈북민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북민 황성옥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도 사실 자주 만났었는데 오늘 앞에 제가 조금 특별한 소개를 붙여서 그런 건지 조금 다들 평소보다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평소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남과 북의 직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선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태희 선생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직업이라 하기보다는 한국에 왔을 때는 뭐 직업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김해시에서 탈북민 연대를 지금 이끌고 나가고 지금 대표자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지금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어쨌든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네. 요즘에는 사실 N잡이 다들 유행이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 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한 가지 직업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오태겸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또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품회사에서 한 조금 근무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게 개인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칠보산 무역이라는 이게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김치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공공기관에 이렇게 미래통일 교육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황성욱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입국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회사 생활하고 있어요.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제 남한에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북한에 계셨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제가 뭐 익히 들은 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북한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반대로 황성욱 선생님부터 여쭤볼까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사발 만드는 일. 네. 우리 오태겸 선생님께서는요? 네, 북한에는 진짜 남한처럼 직업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거의 근사한 직업들인데 결국은 이게 차이가 북한에는 그런 좋은 직업 또 이렇게 3D 업종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에 또 내가 원하는 이게 자리에 갈 수 없는 게 북한 사회 체제고 남한 사회는 내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열심히 도전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적인 나라지만 북한 사회는 사회계급 출신을 가지고 세상을 만든 사회이기 때문에 직업도 다 국가가 배치해주고 또 개개인들이 자기에게 창의력을 발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써먹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은 다양한 게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직업적 소망은 거의 가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김태희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다가 오셨을까요?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17살에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7살이죠. 네. 그럼 만으로 하면 16살이에요. 16살에 졸업을 해서 농촌에 집단 진출을 나갔어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북한은 그 집단 진출에 딱 걸리면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직장인이었으면 자식이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진출로 무리 진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급이 군대 나가는 친구들 빼고는 모두 전원이 농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집단 진출로 나가서 뭐 탈북하기 전까지도 그냥 농장에 적을 두고 매여 있었죠. 사실 남한에는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고 그만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오히려 젊은 우리 세대 친구들은 어떤 직장에 매여서 내가 일을 하기보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도 뭐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혹은 좀 안정적인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망인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본인들의 취향에 그리고 본인들의 특기를 살려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남한이 조금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북한은 우리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단 배치, 집단 진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로서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데 선생님들께서는 다 집단 배치? 집단 진출? 네, 좀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제대가 되면 무조건 탄강 강산으로 무리 배치, 그러니까 집단 배치가 있고 무리 배치가 있어요. 네. 집단적으로 그 농촌에서 어느 만큼 인력이 그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거를 집단적으로 배치를 하면 집단 배치가 되는데 탄강 강산들에서도 항상 인원이 부족한 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개 제대되는 군인들 한 개 부대를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대되는 인원들을 맞춰서 탄강 강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되는 그 연령대의 각 처에 있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군인들 한꺼번에 무리로. 그래서 뭐 검덕이면 검덕, 언니가 살던 곳이 그 아오지 탄강이면 아오지 탄강, 이게 무리로 그냥 군인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학교 졸업해 나갈 때도 네. 학교를 졸업하면서 말처럼 1차, 2차 군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 3차, 4차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 다 하고 지금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등 떠서 인사 다니고 좋아서 그러던 애들도 몽땅 군대 간다고 모여놓고는 차에 태워서 그 군수공장에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직업 배치에 불만이 있거나 거부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뭐 좀 불만을 가진다거나 나는 하기 싫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나 혹시 처벌 같은 것도 받게 있어요. 되나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있죠. 우리 위에 학년에 그 학교에서 그 학교 간부까지 하던 남자가 외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거부했어요. 신체검사 다 하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북한도 외아들이면 군대 안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제안서를 그런 거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남자는 성분이 좋아가지고 군대를 꼭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완전 물고 늘어진 거라 내 아들 군대 못 보낸다고 집안이 조금 힘이 있으니까 넣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남자 그 북한에서 뭐라 합니까? 그 이력서 같은 거기에 아예 시커먼 줄 가가지고 그건 군인이니까 그건 당연히 처벌받는다 생각을 해야 되지.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안 가고 그 대체근무 같은 걸 하겠다고 신청을, 그러니까 외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한 그게 있거든요. 있어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남자는 이제 앞길이 딱 막혀버렸지. 그 앞으로 어떤 언니가 강구할 이야기하는 수가 거는 없어. 군인이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이잖아요. 네, 네. 군인이 군을 거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건 처벌을 받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한 번에 이게 집단 배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군대를 제대한 남자분들이 한 번에 이제 집단 배치가 되는데 내가 뭐 군 생활을 하다가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어떤 직업을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신체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내가 뭐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면 이 조건 가능하에 직업이나 이런 게 조금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북한에도 사회보장 제도라는 거 있어요.
아파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게 진단으로 제대로 이행이 안 나오면 돼서 그렇죠. 네, 나오면 이 사람은 사회보장 해가지고 집에서 근데 쉬거나 군인들 같은 쉬운 일을 하고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군에서 군 복무 기간 중에 몸이 다치거나 노동 능력을 상실을 한다면 달고 있는 타이틀이 또 달라요. 네. 그건 영예군인이라는 이름을 네. 해가지고 탄광 강산에는 안 가요. 아, 그럼 네. 가기 전에 이미 좀 예를 들어 군대라고 하면은 제대하기 전에 좀 이렇게 신체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아니요, 미리 그거는 되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 장애를 입었을 때 영예군인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거고 그리고 내 체력적인 능력이나 내 소질 이런 거에서 관계없이 그냥 무리 배치를 가면 무리 배치를 가는 거죠. 그렇죠, 회장님. 근데 이게 북한 사회하고 남한 사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물론 북한도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부 부처가 있듯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기획을 우리가 하지 계획을 하는 건 안 세우잖아요. 네. 국가가. 네. 근데 북한 사회는 기획이 아니고 계획이라고 하거든. 계획을 전망치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배치라든가 이렇게 뭐 무리 배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가가 1년에 365일인데 탄광, 강산, 리모 모든 부처마다 이렇게 안을 짜가지고 우리가 1년에 총 GDP 생산의 만일에 무슨 만불이다 했을 때 이 만불을 달성하려면 어느 쪽이 약한 고리가 어디 쪽에 있느냐 그러면 이거 광산이 약한 고리다. 그럼 광산이 약한 고리면 현재 조선인민군 육해공군에서 제대군들이 몇 명이 이번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 자체를 다 데이터를 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육해공군이 몇 명이라면 제일 약한 고리에다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이미 대학교를 가고 다 빠지고 나머지를 이쪽에다 집단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생산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국가가 다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누구도 탈선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는 제 마음대로 이탈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선호하는 직업, 내가 다양한 직종에 갈 수 있자면 그게 충분한 기급사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아가지고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최고등생을 하면 의사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판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건 다양한 갈 수 있어요. 그게 극소수지.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처럼 내가 공부를 해서 법대로 나오면 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변호사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유적 권한을 있긴 있지만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냥 특수적인 사람만 갈 수 있는 직업이지 다양한 사람들이 대중화식으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지. 북한 사회도 나름대로 구성과 사회체제와 제도는 다 돼 있지. 다만 이거는 1% 나이 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분에 토대해서 만든 사회체제고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자유민주국가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는 사회체제. 이게 차이가 바로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무조건 집단, 뭐 무리 배치 갈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여기에서는 뭐 내가 원해서 가든 아니거든 국가가 배치해 주기 때문에 이건 단 한 명의 실업자가 나올 수가 없지. 실업자란 자체는 없지. 북한에 실업자가 없잖아요. 그래 거기는 무명자도 없지. 왜 의무적으로 교육을 주고 의무적으로 직업을 주고 의무적으로 사회가 통제하셔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사회 체제는 세상에 부름 없어라 우리처럼 배고픔이 없고 우리처럼 행복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처럼 살면 그 사회 체제의 구호지. 근데 세상 바꾸려고 볼까나 좀 그거가 많이 떨어지는 사회 체제지. 아, 그러면 저는 뭐 어렸을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우리도 많이 받았었는데 장래 희망이라는 거를 우리 어릴 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께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여쭤보려다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집단 배치를 뭐 앞두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가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기 전까지 그렇게 좀 선호하셨던 직업들이 있지 않을까 네, 있죠. 싶거든요. 이쪽으로 좀 제발 이런 마음으로 가지셨던 직업 있을까요? 뭐 직업이라 하기보다는 뭐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단은 대학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선호를 하고 부러워하는 것이었고 우리 학교에서 대학생이 우리 반에서 대학생이 몇 명이 나왔다 하면 정말 그거는 그 집은 정말 이게 막 저 엄지손가락 치켜 세울 거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반에서는 단 한 명도 대학생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농업 전문대가 딱 한 명 나왔고 남자가 그것도 아마 한 그때 우리 전 학년이 다 해서 아마 한 50명 조금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농업 전문대가 2년짜리가 한 명 나와서 정말 그 친구는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 막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 토대가 너무 좋아서 뭐 김일성이 별장 지키는 거기에 갔을 때도 우리가 막 그 친구가 그리고 또 한 명은 4.15 열병식에 갔다 온 친구가 있을 때 휴가 왔을 때 우리가 막 얼마나 박수치고 환호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부러워했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어떤 직업을 선호하셨을까요? 북한 사회에서 역대적으로 쭉 흘러오는 이게 과거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가 의사, 그다음에 이게 양정사업소 직원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식우지 문제가 완벽하게 배불리 못 먹기 때문에 식량을 공급해주는 양정사업소가 최고 인기 있는 만지는 직업입니다. 사람이 어쨌든 더 가져가는 이치니까 양곡을 만지는 사람. 그리고 어관리소, 군중회와 그다음 식당도 개인 식당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참모를 한다든가 무슨 식당에 종사할 때 일단 먹는 걸 움직이고 먹는 걸 주무는 사람들은 그래도 배불리 먹고 나름대로 삶을 넉넉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사회는 가장 그 직업을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또 그 직업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 수매소 책임자 있잖아요. 수매소 책임자가 또 그 공병도 그 우리 그 코올린 손으로 뭐 공병도 주워 가져가고 씨에도 주워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나라에다 바치면 나라에서 뭐 껌도 주고 설탕도 주고 뭐 천도 주고 내려오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그 가져온 사람들한테 할당량에 따라서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떼먹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보면 되는 내가 만지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먹는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직업을 나가기 전에 내가 선호하는 직업과 부모님이 좀 바라시는 직업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원하셨던 직업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이름 석자를 배웠고 그렇게 저희들이 태어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중학교 선생님도 대학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게 꿈이었어요. 엄마도 또 동네에서도 너는 그것이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선생님 하고 저는 그 꿈이 당연하게 내한테 이루어지기를 내가 또 당연히 노력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그것도 내가 꿈을 꾼다 해서 그게 꺼진 내가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북한은 출신 성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간다 이러면 여기는 전국적으로 그 실력이 되는 애들 다 대학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돼요. 안 되죠. 군에서 그 너네 오봉고등중학교 뭐 어느 대학교 몇 명, 어느 그렇죠. 전문학교 지정이 몇 명 있거든요. 이렇게 오더가 나와요. 그런데 뭐 오더가 나왔다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생활이랑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서 공부도 했고 실력도 내 딴에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남한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대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 그래서 재수, 삼수 뭐 우수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서울도 말할 것도 그렇죠. 없겠지만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이 없어서 정원이 모자라서 어서 오세요, 제발 맞아요. 와주세요 하는 곳들도 있는데 북한에서는 학생이 많은가요? 이렇게 딱 선별해서 몇 명만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아니 있는 게 여기는 아니고 학교가 많지 않아요. 학교 개수가 많아요. 지방에도 대학교가 네. 있잖아요. 네. 지방에도 거기는- 대학교고 있는데 북한은 큰 강력 도시나 아니면은 특별시 같은데 뭐 이런 쪽에 정말 손꼽히는 대학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정원이 늘 차고 넘치죠. 북한은 천재 위주의 교육을 해요. 특히 최근에 더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뭐 교육을 안 받아도 뭐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만 골라서 공부를 하는. 북한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돈 쓸 줄만 알면 된다. 이렇게 자기 이름 석자 쓰고 돈 쓸 줄만 알면 그러다 그런 나니까 말을 국가가 정리해서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성분이 안 좋으면 할 수가 없고. 그렇지. 그래서 북한 사회가
경쟁률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이가 아니고 사회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는 과거부터 출신 성분으로 계승과 후대를 위해서 만든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나라가 그 말씀하신 나라가 이미 지정을 돼 있고 딱 얼마 각 대학교마다 올해는 얼마만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취업을 하든 이렇게 다 짜져 있어요. 각본이가.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완벽한 사회 체제를 구상과 구성으로 만든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대로 쉽게 뛰어들거나 쉽게 누구를 움직여서 할 그런 구조도 안 돼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일단은 평범인들은 뭐 경쟁력이 없고 뭐 도전할 가치도 없고 뭐 똑같이 다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는 이 체제가 좋다. 또 누구를 믿으면 이 밥에 고기구에 기와집에 비단 옷을 입고 산다. 이런 교육만 우리가 열심히 받고 주고 하는 거지. 그런 사회 체제에서 눈을 떠서 세상 밖을 나오니까 이건 아니네. 여기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세상이 이렇구나, 역사가 이렇구나 이렇게 다시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비단 옷에 고깃국을 먹고 살 수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조금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는 건데 뭐 남한에서도 지금은 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소위 전문직이 조금 유망 직업으로 많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소득 혹은 또 우리가 공무원이 한때 굉장히 열풍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조금 오랫동안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직업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보상이나 복지 혜택이 우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북한에서도 그럼 직업에 따라서 뭐 월급은 당연히 좀 다를 것 같은데 월급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사실 저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은 회사에서 주거나 뭐 공무원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받는 봉급이라고는 하지만 이 월급의 개념이 우리랑 같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 직업에 따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있어요. 우리는 탄광 지역이 돼가지고 그 북한에서 월급은 간부들 월급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간부들 월급 그러면 우리처럼 일반 회사직이다 이러면 뭐 이런 간부들 월급 빼고 일반 회사직에서 뭐 몇 급 5급이다 생산 기술직 급수를 정해요. 니는 7급이다 니는 5급이다 9급부터 내려받아 정하거든요.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 급수에 따라서 네가 노동을 얼마나 했냐 하고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날마다 8시간씩 나가서 일을 했으면 그 출석만 하간 나오는 네가 돈? 7급이면 7급 월급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식량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식량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렇죠. 북한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미공급이 되기 전에는 배급 제도가 있었잖아요. 배급을 국정 가격으로 주고 우리가 일한 것만큼 배급 눈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주가 나가서 일을 했다 하면 세대주가 일한 데 따라서 자네들도 쫄쫄쫄 몇백 그램씩 하루에 그 나오는 배급 눈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표를 가지고 가서 국정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이 모자라지 않고 그다음 기름을 상점에서 배급으로 주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쌀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그 돈이 우리가 받는 그 월급여가 모자라기 시작을 한 건 거예요. 모자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받는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쌀 한 킬로도 못 사는 그런 금액이 돼버린 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다음 배급제도가 사라지면서 돈을 얼마씩 주고 심지어는 그 돈을 못 주는 경우도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는데도 왜 나가냐? 조직생활 때문에 조직생활을 하게 되면 세대주를 끌어가거든요. 아까 말한 단련대 같은 데 끌어간단 말이에요. 끌어가면은 그 집안에서는 여자가 나가서 장사를 하고 집이라도 지키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를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장일을 하는 건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과 배급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2000년 아마 초반부터는 아예 배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급여의 개념, 배급의 개념이 사라진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에도 자유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지만 북한에는 자유는 없지만 억압된 시장 경제 체제는 밑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배급이 되는지인 거예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배급이 되는지? 그 원칙은 북한 사회가 이게 배급제도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국외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칙이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태어났을 때 100g 기준입니다. 갓난 아가가 태어나면 하루에 100g이요? 네. 그렇죠. 네. 하루 세 끼. 그리고 초등학생은 300g. 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500g.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700g. 그리고 탄광, 이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900g. 그리고 900g. 육해공군 이게 이 잠수함이라든가 육전대라든가 이런 사람은 1kg 200 이렇게 국가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라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4대 보험을 두는지 무슨 어떻게 하는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냥 그 국가에서 뭐 할당을 이만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개인주의 사회 체제에서는 뭐 4대 보험이고 내가 얼마나 혜택을 봐야 되고 얼마나 세금 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 그 사회에서는 근본 그런 걸 알 수가 없고 또 그 국가가 다 모든 걸 통철을 하고 통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지. 사회체제. 머리 그런 쪽으로 머리 돌릴 필요가 근데 없이 그 만들어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사를 하다가 그 60세 정년이 되면 거기선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 배급을 안 주거든요. 근데 배급을 안 주는데 다행히 이렇게 공직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연료보장과 사회보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연료보장을 받기 전에는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를 받다가 연료보장 나이가 되니까 연료보장을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서 그 급여가 일하면서 받는 급여의 뭐 60%,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받으나 마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제도는 있었던 건 거예요. 제도는 있었는데 그걸 돈을 그만큼 받아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사회보장 제도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사회복지에 관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북한에 올라갔을 때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게 사회복지 시스템이거든요. 딱 정해진 사회복지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에는 광활하고 넓게 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을 다 아우르는 것이 사회복지잖아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복지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사각지대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사회복지와 그 연령보장 시스템이 있는 건 거예요. 그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 중에 왜 공부를 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이 8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없이 홀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정말 가정에 미공급이 들어오면서 힘들게 살면서 오빠도 굶어 죽고 했는데 제가 항상 한국에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건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굶어 죽지 않았고 내가 소녀가장이 되어서 정말 그 등짐으로 나무를 떼면서 정말 울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사회복지였어요. 그런 제도가 참 북한에 미리 있었더라면 정말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굶어 죽었을까. 북한하고 이게 남쪽이가 이게 없는 직업이 하나는 있습니다. 뭘까요? 북한에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운전기사가 회사든 개인이든 다 그러네. 혼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는 개인 이게 차량이 운전수라는 없거든요. 직업이 있어요. 개인 차량이 운전면허 없는데 학원이 근데 문제는 있긴 있겠네. 북한에는 운전기사 외에 조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 조수 없이는 안 돼요. 그게 나만 틀려. 왜냐하면 술이 다 북한에는 이게 모든 정비소. 이게 정비 차량 카센터 자체가 이게 많지 않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이가 원활하게 경제에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 못 가기 때문에 전부 다 기름을 시동 켤 때만 기름을 쓰고 나머지는 거의 다 목탄을 씁니다. 지금도 목탄. 말통에다 기름을 따로 싣고 가고 네, 그 그래서 승리 오팔 같은 경우는 목탄을 이 떼서 목탄을 하는 쓰기 때문에 조수가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남한하고 북한에 없는 직업이 이겁니다. 그럼 이걸 돌려줘야 계속 돌리고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 기름을 아니, 한쪽으로 아니. 넣어주면서 그 한쪽에서는 돌려야지. 지금은 자기 절로 목탄이라는 들어가는데 석탄불 그리고 떼야 목탄 돼. 같은 경우는 석탄도 아니에요. 언니네 있는 쪽은 석탄이지만 우리 우리는 쪽은 석탄. 목탄이거든요. 그 목탄이 열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저수나무 큰 거 돌려줘야 되거든. 그 박달나무라든가 이렇게 야무지 그 열량이 참나무. 높은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수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깨 가지고
이게 옛날에 전기 기관차가 이렇게 그 고열을 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 원리라. 그래서 열을 기름이 적기 때문에 그 열을 가지고 순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수가 열심히 계속 그 열로 우리 역할을 그 해야 찜질방에 가면 그 숯 까마 네. 있잖아요. 그 숯보다 더 좋은 숯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숯은 못 쓰는 화력이 숯이고.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가다가- 그게 그 대체 기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타이어 펑크나도 대한민국에는 조수가 없는 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북한은 조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직업이 없고 직업이 있는 차이가 운전수라는 바로 직업이 따로 있다 네, 진짜. 그래서 정비를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타이어 펑크나도 본인들끼리 그래서 다 저는 빼서.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10년 넘었나 운전을 하면서 제 차도 제가 제 손으로 정비를 해본 그렇죠. 적이 없는데 그렇죠. 예. 다 북한에서는 우리 직접 정비소 다 할 수 가잖아요. 있어야 되고 정비사가 어쨌든 같이 항상 조수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잣집에서만 있을 법한 구조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이게 차 밑에 들어가 수리하고 나면 온 얼굴이 그냥 기름에 그러면 내가 북한에서만 살다가 남한에 왔을 때 처음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이제 구하시면서 알아볼 때 좀 많은 취업 환경 탓에 놀라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북한에서 겪었던 어쨌든 다 직장 생활을 하다 오셨으니까 북한에서의 직장 생활과 남한에서의 직장 생활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의외의 점 좀 하나 뭐 없을까요? 저는 와서 처음에는 그거는 어쨌든 돈 버느라고 식당을 누가 소개해서 들어갔는데 언어 차이 때문에 마음고생했어요. 탕 추가요 하는데 그 말을 알아 못 들어서 뭐라 했어요? 탕 추가요 합니다 하고 달아 들어가서 그 이모한테다 얘기하지. 그러면 국물 더 주라는 소리다. 살이 추가요. 이렇게 앞에 말을 빼고 뒷말을 빼고 중간을 뚝 잘라 하니까 미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이거 직업 선택할 때 이거 한국어를 빨리 많이 TV라도 많이 봐가지고 뭘 배워야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차라리 저는 회사를 선택했죠. 회사 들어가면 직종이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 언어 장벽 때문에 난처한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남한에서 종업원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좀 친숙하게 부른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사장님은 사장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주방 이모도 이모, 내 이모도 이모, 친구 이모도 이모. 우린 다 처음 본 사람도 이모거든요. 네. 북한에서도 종업원을 부르는 호칭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모님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급에 맞게끔 불러주는 경우도 있고 급을 불러요. 편안하면 언니 동생 지내는 것도 있지만 조직 생활에 딱 들어가서 회의 들어가면 무조건 다 동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손님의 입장에서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나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는 종업원이 계시면 뭐라고 불러야 종업원은 돼요? 무조건 동무라고 불러줘야 돼요. 오태경 동지 뭐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뭐 여기 직급이 나왔습니다 있는 이렇게 사람은 나오는 거고. 동지하고 부르고 동무. 그냥 내가 트면 그냥 동무라고 불러요. 손님이 종업원을 부를 때도요? 그렇죠. 종업원 네. 동무하고 불러야지. 종업원 동무? 네. 종업원 동무 깍두기 그거는 하나 주세요. 완전 FM이고, 그건 완전 FM이고, 그다음 시골 같은 데는 그냥 종업원이면 뭐 누구 뭐 아주머니하고 뭐 부르는 그냥 경우. 한 동네 사람들이니까 얼굴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건 뭐 우리랑 뭐 비슷할 수도 네. 있고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면 네. 또 알고 지내면 이제 좀 편하게 그렇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국내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 남한에서는 운동선수, 교사, 의사 등이 상위권으로 꼽혔습니다. 혹시 이런 직업은 북한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교사, 의사 등은 좀 많이 선호를 할 것 같은데 운동선수 좀 어떤 인식인지 궁금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역시 운동선수든 교사든 뭐 의사든 운동선수도 마음대로 내가 뭐 하나의 어떤 스포츠 운동을 잘하는 데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회가 한 걸음 걸어도 전부 다 기업가에서 출신 선물을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완벽해야만이 추천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대학에 가가지고 졸업을 해 국방대학이라든가 뭐 전문 체육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물론 북한에서 운동 체육 선수라면 인기가 있고 또 대중들에게 뭐 열광적인 사랑과 존경도 받는 있는 직업이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 체제가 내 마음대로 내가 뜻대로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급 사회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참 꿈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 꿈을 이룬다는 거는 거의 정말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 정도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본인의 꿈과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북한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뭐 어떤 체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어서 나만의 체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혹시 어떤 직업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요즘에 우리 남한의 뭐 젊은 어린 친구들은 뭐 아이돌, 연예인 이렇게 꿈꾸는 친구들도 많고 뭔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자유롭고 좀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연예인도 선호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또 남을 도울 수 있고 고소득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직군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직업을 좀 선호할까요, 사람들이?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러시아 출장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하고 살린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북한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와서 이 나라인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게 실효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게 한국의 사업까지 저는 이북 사람이 아니니까는 마음속에 이북 사람이지 저는. 그래서 나중에 당신네들에게 통일이 됐을 때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이게 글쎄 그게 되려는지만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면 사업하고 싶다. 하도 경제적으로 너무 처지고 고달프고 가난과 그 아픔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풍요롭고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의사를 하고 싶다. 왜냐 이게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찢기고 터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기울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처치할 수 있는 의사를 하고 싶다. 이게 현실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이 얘기더라고. 그래서 북한 이게 러시아에 이게 북한에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7년씩 8년씩 근무하고 있는 이게 그 여성들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이 이게 7년씩 8년씩 저기 그 고향 생각이 나냐니까 그래도 우리 조국이 좋아요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 물론 조국이 다 있겠지. 여기 러시아에서 살면서 더 좋지 무슨 조국이 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조국이 뭐 그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지 않나니까는 이게 그 남조선 동무들이 잘 몰라 그러지 우리 조국이 좋아요 하더라고. 그런가 왜. 그래서 뭐 하고 싶으니까 자기들은 이런 큰 식당을 내서 지배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하고 싶은 그 여성들이 그게 참 자그마한 이게 그 마음을 내가 참 마음은 아프더라고. 이게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실제 선호하는 직업이더라고. 제가 해외에 가서 제가 관찰을 해봤거든요.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각보다 소소하고 이런 직업이라 가지고 되게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저도 막 제가 엄청난 전문직이나 이런 꿈을 꾼 적도 있긴 하지만 현실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뭐 남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좀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 제가 좀 끝으로 선생님들께 좀 궁금한 게 오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우리가 남한에도 다양한 직업이 있고 북한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내 자식이 있다면 내 다음 세대에게 꼭 이런 직업을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꼭 이런 직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꼭 한마디씩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여전히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초등학교 선생님을 꼭 하고 싶고요. 자식들한테는 강연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너무 거기에만 몰두해서 18년을 살았고 또 그렇게 너무 몰두했었다 나니까 모범생으로만 지금까지도 살아야 되고 이게 너무 그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자식들한테는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 DNA가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고 열심히 사는 그 DNA는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통일이 된다면 그냥 건설업 이런 것들은 내가 방금 강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추천은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다. 건설업 쪽으로 추천을 거기는 해보고 싶으시다. 너무 뭐 망가졌다기보다도 너무 미개하니까 네 아무래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데니까 건설업 쪽으로 추천해보고 싶어요. 아마 북한에서는 꼭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일 그렇죠. 것 같아요. 통일되면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건설 쪽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태경 선생님은요? 저는 뭐 제 자식 딸 보고 좀 우사를 좀 했으면 안 되겠냐 했는데 그거는 제 욕심이더라고.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해요? 그런 일 하고 싶었다 해가지고 자기는 이게 세계 비즈니스를 통역을 해가지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지금 일본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유의 선택이니까 네 알아서 하고 저는 이게 통일이 되면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통일이든 평화든 일단은 이게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도 있고 내 행복도 있고 내 영원한 웃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해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꼭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진짜 가난과 배고픔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시달리지 않게끔 저는 그런 에게 빌 게이츠도 죽으면서리 또 과거의 하는 얘기가 베푼 만큼 복이 온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주변을 베풀고 돌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참 보람된 일이죠. 우리 김태희 선생님은요?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자유로운, 영어는 자유로운데 이런 쪽은 자유로운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메인 생활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나라를 위해서 평생 너의 삶을 바치면 어떻겠냐 해서 지도 오케이 했는데 문제는 해군 부사관을 4년을 하고 가방을 메고 왔어요. 그래서 참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가혹하게 할 수가 있냐. 자식이 부모 뜻은 그래도 이러죠. 근데 자식이 부모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힘든 가정을 거치다가 자식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지금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못 이겼는데 탈북을 할 때 그렇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길을 쓰고 넘어온 게 저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더 이상 강요는 못하고 다만 그냥 반듯하게 사이 이런 일에서 살아가면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만약에 저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공무원이었어요.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 20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 되는 길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넓지 않았고 또 저희가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무원 입시를 한다는 것이 1, 2년 사이에 할 수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새로 오는 친구들한테 아낌없이
나한테 자문을 구하고 아낌없이 나한테 SOS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공무원이 되는 그 길의 발판이 되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진짜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 부분에서 정말 대한민국에도 우리 탈북민들이 힘든 사람들 많고 또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 아픈 가정을 같은 탈북자가 들이다 봤을 때 마음의 문이 더 많이 열려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같은 탈북자가 공무원이라는 명찰을 메고 올라갔을 때 여는 마음의 문이 더 열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그들을 위해서 내가 통일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힘이 된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손잡이 역할을 하고 싶다. 네.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하나 느꼈던 게 나를 위한, 나를 뭐 드러내고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한 직업을 생각하신다기보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그런 직업들을 조금 선호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담고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대화의 창이 자주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다 노력하고 우리 남한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애쓰시겠지만 특별히 경남 통일교육센터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